때는 어떤 유형이라고 보면 되냐면 짧게 정답만 논리적으로 쓰는 300자, 500에서 600자, 500에서 600, 90분 동안 합쳐서 1300자, 많아도 1450자 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애들이 행복해하는데 인문사회 계열 전 모집단이 그리고 공간 디자인 소비자학과하고 의료학과 여기가 문과 논술을 뽑아주는 거 몰라? 90분 동안 세 문항인데 1번 10자를 한 문장이라고 치면 5, 6문장이야. 진짜로 쓸 말만 가볍게 써주면 되거든. 자, 2번 문제는 100에서 600자인데 그냥 100자라고 얘기해볼게. 몇 문장? 10문장. 3번도 500자야. 학생들이 2시간 정도 충분히 고민하는 걸 좋아하냐면 꼭 그런 게 아니거든. 빨리 끝나고 좀 쉬고 싶어 해. 그래서 90분이라는 시간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글자 분량도 부담이 안 되고 언어 논술 지문 자료 제시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톨릭대 인문계열 논술은 90분 동안 3문제를 쓰는데 각각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90분을 쪼개서 30분, 30분, 30분 하거나 아니면 1번 문제 분 정도면 할 것 같거든. 20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70분이니까 10에서 35분 시간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야. 부족하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문이 되게 쉬운데 참고로 여기 대학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면 사교육 걱정 없는 착한 논술이라고 하거든. 뭐가 착하냐? 논제가 착하고 무슨 함정 같은 게 없어. 주제도 아주 친숙해. 거기에다가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도 좀 넉넉해. 그래서 착한 논술이에요. 합격한 학생들의 수기를 가이드북에 해놨는데 모의논술고사라든지 가이드북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유형을 6가지로 해놨거든. 1번 요약형. 요약이란 말이야. 제시문의 내용을 정해진 글자 수대로 요약. 중요한 것만 압축하는데 나는 이걸 핵심어 찾기 이렇게 핵심어나 핵심 어구를 찾고 이걸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베껴라, 바꿔라, 버려 라고 얘기했는데 끼는 것보다는 바꾸려고 노력해주되 핵심어를 꼭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부차적인 건 버리면 되겠지. 그 다음 적용설명형. 요약을 한 다음에 이 요약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설명이란 한자 쓰면 이렇게 되거든. 선생님 저 한자 몰라요 이런 건데 해와 다 있으니까 그만큼 분명하고 자세한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리에 따라서 이 사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약하고 적용 설명형이 일종의 독해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비교 분석형. 복수의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 후 이를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분석 서술 비교하라 혹은 비교 분석하라 하면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둘 이상의 대상 혹은 셋 이상의 대상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되 차이점이 좀 부각돼야 돼. 너랑 나랑 둘 다 여기 학원과 관련된 구성원인데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고 난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고 넌 성격이 나빠서 왕따처럼 지내고 난 잘생겼고 존잘 너는 개성적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비교한단다. 비교 분석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건데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하는 듯해도 세부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어.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것도 독해력하고 관련되긴 하지만 약간의 분석력이 더 붙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자료해석형, 해결형, 복합형 자료해석형. 제시문에 근거하여 주어진 자료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가 시사하는 원래 도표나 그래프를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데 내더라도 조금 쉬운 쪽에 가까워요. 문제 해결형은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제시문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자, 제시문의 내용을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 여기 4번째 자료를 분석하거나 5번째 일종의 견해 제시인데 이것도 어렵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를 분석해서 제시문하고 연결시킵니다. 견해를 쓰되 항상 제시문에 근거해서인데 선생님 그럼 제시문 하나 두 개가 어려우면 어떡하죠? 고등학교 도덕이나 사회나 생활과일이나 인류와 사상이나 사회문화 같은 데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도 아니야. 국어 독서 지문보다 조금 더 쉬운 쪽의 지문이에요. 교과서 지문. 그래서 착한 논술인 거야. 다음 복합형의 동그라미 쳤지. 제시문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종합적 견해를 서술 위 5가지 유형의 하나 이상이 복합됩니다. 그러니까 요약만 하거나 적용 설명만 하거나 비교 분석만 하거나 자료 분석만 하거나 견해 제시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 두세 개가 결합돼서 복합 유형을 내기도 한다. 선생님 그러면 복합 유형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복합적인 것도 논제의 요구사항대로 서술해가면 되는 거예요. 겁낼 게 하나도 없어. 300자, 500자, 500자, 5, 6문장, 8에서 10문장, 8에서 10문장, 혹은 10에서 12문장, 500에서 600자니까. 됐나? 암만 얘기해도 직접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거든? 항상 논제부터 읽어야 되는데, 논제 읽어볼게요. 문항 1, 연도 모의논 술이야.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물결출, 요약, 동그라미. 5글자 써놓을까? 핵심을 찾기. 핵심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가는 요약하는 거야. 그 다음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바로 쳐놓고 근거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 밑줄 친 대중문화의 힘에 대해 논하시오. 물결줄 읽고 논하시오의 동그라미. 선생님 논하시오가 뭐예요? 평가해라. 혹은 여기로 따진다면 적용해서 설명해봐라. 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 그럼 최소한 1번 문제는 대중문화는 이러저러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써야겠네. 300자의 동그라미. 몇 문장 쓸 거야? 기본적으로 몇 문장 써야 될 거야? 5, 6. 요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긴 좀 그러니까 한 2문장 100자쯤 하고 나의 내용을 활용하는 거 5에서 100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대중문화의 힘이 무엇인지 써가면 되겠네. 몇 분 동안 풀면 될까? 이거 20점짜리니까 10분. 잘 써야 된다. 참고로 착한 논술이긴 하지만 변별력이 있어요. 8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채점을 하거든. 그러니까 A 레벨을 받고자 노력해야 돼. A0나 A+.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시키는 대로 다 써야 되니까 짧게 쓰되 짧게 정답의 요소만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괜찮게 썼다. 그러려면 키워드들이 잘 나와야 돼요.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가의 인생사 찍기 현상을 물결 밑줄 쭉 가면 설명하시오. 설명 동그라미. 인생샷 찍기란 이런 건데 그런 현상을 설명해야 돼. 이게 무슨 현상인지 뜻.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근데 그걸 그냥 막 쓰지 말고 난 인생샷 찍기 별로라고 생각한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관점에 근거해. 그러면 나도 한두 문장은 써야 되고요. 다도 한두 문장은 써야 될 거야. 그럼 이건 어떤 거야? 적용 설명 유형인 거야. 나의 관점을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되고 나의 관점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써야겠네. 일단 100자의 동그라미 쳐놓을게. 500자. 최소한 가의 인생사 찍기 현상의 뜻이나 현재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나의 관점은 이런 건데 이에 따라 보면 인생샷 찍기는 이렇다. 한편 나의 관점에 따르면 인생샷 찍기는 이렇다라고 써야겠네요. 됐지? 40점짜리니까 이거 몇 분 동안 10분 동안 쓰면 안 되고 한 10에서 35분 동안은 풀어야 될 거야. 됐지? 35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보통 문제들이 얼로 갈수록 어려워지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겠지. 이제 읽어보자. 재심은 가와 나의 공통된 관점을 찾아 정리하고 공통된 관점이란 말이 동그라미. 그럼 일단 뭘 찾는 거야? 공통점을 찾는 거야. 가는 이런 관점이고 나는 이런 관점인데 둘은 이러저런 점에서 공통적이다. 혹은 두 가지식으로 써서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이러저러한 관점이다. 가는 이런 관점, 나는 이런 관점. 두 가지식으로 쓰는 게 더 좋겠지. 이를 통해 이를 근거로 삼아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설명하시오. 설명 동그라미. 그럼 이것도 적용 설명력이긴 한데 조금 고민할 게 공리주의적 관점이 뭔지도 뽑아내고 그게 있으니까 그 한계도 있겠지. 한계점을 찾으니까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할 수 있냐.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판. 견해 제시하고도 조금 관련성이 있을 것 같고 적용 설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500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40점짜리니까 요거는 15분 정도인데 앞쪽에서 조금 잘 풀면 여기에 약간의 시간이 더 남을 것 같아요. 보통 생활과 윤리나 아니면 생활과 윤리 아니더라도 국어 과목의 비문학 지문에 공리주의, 개개인의 성공과 이익이 최대한 많을수록 좋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들어본 적 있어? 최대 다수, 최대 행복. 혹은 다수결 원리 들어본 적 있어? 여러 명을 양적으로 계산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득이 되게끔 결정하면 소수파가 항상 묵살될 수 있어. 이게 다수결의 함정이 걸라. 근데 그런 식으로 양적으로 계산하는 게 공리주의야. 양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질적인 측면은 간과할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은 상식이야. 선생님 저 이제까지 그런 거 몰랐어. 몰상식. 무식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거 써놓을 때가 아니고 읽으면서 해야겠지. 됐나? 자 여기 봐봐. 가톨릭 때는 머릿속에 넣어놓자. 가톨릭 때는 90분 동안 300자, 500자, 500자 짧게 정답의 요소만 논리적으로 쓰는 문제를 내는데 논제도 쉽고
제시문도 쉽고 고교 교육 과정이 딱 맞기 때문에 판논술이라고 학교가 이름 붙였어. 풀어가는 시간은 점수가 40점, 40점이니까 90분을 쪼개서 이거 20분 내외, 이거 35분 내외, 이거 35분 내외로 하되 2번이나 3번 중에 조금 더 어려운 걸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이걸 10에서 35분, 이걸 30에서 35분 하되 이걸 조금 빨리 풀면 이걸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겠다. 됐나요?